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자, 정말 날씨가 밖에 너무 덥습니다. 몸보신이 필요해서 삼계탕 드시는 분들 요즘엔 많으실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제 종목도 정말 몸보신 너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하나하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선물도 드리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별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몸보신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보신 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또 이제 네. 또 이런 날에는 복날이니까 먹어야 될 텐데 네. 시장은 좀 어떤지 이 시장에 대한 컨디션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별점 5개 중에 몇 점일까요? 네, 일단 시장도 좀 더위를 먹었는지 그다지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맥이 그래서, 빠졌다. 네, 그래서 별점만 2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밖에 좀 네.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한 줄 평 좀 준비해 오셨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역시나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수급이 쏠리는 곳으로만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시그니처 메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갔을 때 항상 그 음식점의 대표 메뉴, 이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시그니처 메뉴를 시켜 먹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시그니처 메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특정 이슈가 있는 혹은 아침에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기업들로만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분산이 되면서 시장 자체를 다 같이 끌어올려주는 흐름보다는 지금 특정 몇 종목들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별점도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지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도 좀 약보합권, 그다음에 코스닥도 뭐 강보합권 수준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뭐 반등세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금 장중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해줬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거 부분으로 봤을 때 역시나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강했었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계속 들어갔었던 종목들로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는 좀 시장의 움직임이다. 시그니처 메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 듀슐랭의 메인 셰프, 메인 전문가 강호진 전문가님의 시그니처 종목은요. 잠시 뒤에 또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그니처 메뉴 없어서 슬프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문자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 우리 무지개님도 저희 선물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 꿈돌이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튜브로 댓글도 환영하니까요. 문의사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은 또 어떻게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민 해결을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조금 언제쯤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이어갖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 종목 이름이랑 그리고 지금 평단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요. 14만 원에 그 30%.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그때 들고 가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있을까요? 그냥 가장 조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네. 그냥 갖고 있게
못했어요. 굉장히 또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상담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잘 고르신 것 같죠? 그쵸. 지금 종목을? 이미 뭐 23만 원대에 움직이고 네. 있으니까 수익권에 계신데 어디까지 좀 바라봐도 좋은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고점 구간에서 막혀서 지금 24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20일 이평선도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목표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예상치도 지금 기존에는 4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조 원대였는데 지금 5조 원대, 6조 원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실적의 반영도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이 나올 것이냐, 혹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더 올라갈 것이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비중을 축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HBM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올해분은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 내년까지도 이미 솔드아웃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기존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램이 상승한 이후에 이제 낸드 플래시도 점점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램 이후에 낸드까지 이제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미증시만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단기적인 차익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이런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뭐 깨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4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일부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상향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1 이평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좀 지지를 받고 올라왔었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도 딱 21선에 걸려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1선을 딛고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워낙에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나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좀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단기 저점 구간이 22만 6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22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일부 차익을 좀 챙겨 두시고 충분히 또 조정이 나와 주는지, 혹은 22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쭉쭉 더 올라갈 거다 얘기들도 좋은데요. 실적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램, 랜드 쪽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병 좀 날아가나요? 네, 잘 못 들었거든요. 월요병이 좀 날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아, 네, 조금 기분은 좋네요. 네, 저희가 더 시원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텀블러 있는데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아, 떡 선물 세트로 받겠습니다. 네, 떡이 또 인기가 좋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48번님의 제주 맥주 살펴볼까요? 1045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수익권이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여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휴가하면 제주도, 그럼 뭔가요? 제주 맥주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전문가님, 진짜 제주 맥주 여름에 좀 이렇게 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 K푸드 관련주들 또 식료품주들이 그런 또 움직임이 이슈로. 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 맥주도 좀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푸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맥주, 그다음에 사실 국순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이 맥주까지도 같이 이런 알코올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제주 맥주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감자까지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주류 관련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기업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테마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테마가 만약에 끝나게 되고 나서는 이 실적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이제 설화 맥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맥주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설화 맥주의 유통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설화 맥주 유통을 통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좀 기대감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6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4차례 정도 고점을 형성을 했고 이전에도 1,600원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1,700원 수준인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1,6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적어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000원대 초반으로 지금 매수는 잘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확정 수익을 일부 챙겨두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금 거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 음봉 구간을 사실 추가적인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캔들 몸통을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좀 보고서 들어오면 들고 가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일단은 이익 실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K푸드의 위력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문자 사연 받고요. 전화도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월요일인데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실래 어떻게 알고 또 전화 주신 건가요? 이게 경제 채널을 좀 찾다가 또 새로운 못 보던 채널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눈여겨보다가 이게 종목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 경력 지금 투자하신 지는 몇 년 차세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꽤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그럼 5년 차 지금 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지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19,100원에 네, 비중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지금 경력은 한 5년 정도 되셨거든요. 투자 네. 경력. 진 시스템 19,000원대인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한 5년 차 투자자 입장에서 딱 매수했던 종목으로 보면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 너무 가혹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많이 민망한가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2년도 초반, 23년도 중반까지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반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23년 10월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거면은 사실 좀 좋지는 않았다, 타점이. 적어도 이 구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탈 확인하고서는 사실상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래서, 좀 들고 네. 가는 거는 좀 무리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은 늦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홀딩을 하고 가져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바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네네,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이제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지금 2023년 이제 10월 이후로 이제 급락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소멸하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엮이면서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진단 키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결핵 진단 키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좀 유행하는 전염병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대선으로 인해서 조금 미뤄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연이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핵 진단 키트와 관련된 매출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진시스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닥을 지금 잡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제 3월이죠. 3월에 대량 거래량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전 고점이 한 9,3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9,570원 정도로 상단에 머무르고 있죠. 게다가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우상향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제가 늘상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전 거래량을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의 거래량이 완전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뭐 폭발적으로 지금 재료가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단기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11,300원에서 12,500원 사이를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사실 돌파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거든요. 그 이유는 이 구간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 구간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물이 이제 이 구간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2,5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5,000원까지도 열어두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하시고, 사실상 지금 매수가가 좀 낮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도 지금 매수가까지 가려면 100%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확실한 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눈에 띄는 재료가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 이 진단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임상이나 혹은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교체하는 관점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500원 좀 돌파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지금 네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물을 타서 단가를 좀 낮춰놔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지금 한번 좀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단가 좀 낮추는 거 괜찮나요? 단가를 낮추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확실한 재료가 좀 있어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만한 게 좀 나와줘야 물타기 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약에 이어간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적으로 물탔던 물량이 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매하는, 그리고 포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물타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종목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보시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저희 방송 쭉 보시면 좋은 종목들도 원픽할 수 있는 추천주들 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끝까지 시청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선물 좀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혹은 텀블러 선물 있는데 어떤 걸로 저희가 드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떡 고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전화 사연 받아봤다면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821번님의 성신 양회 살펴볼게요. 8,440원의 비중은 한 60% 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만 9,230원 지금 1% 강세니까 수익권입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종목 상담 주신 분들 좀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신 건 아닌가 생각 들 정도예요. 자, 전문가님. 이거 최근에 좀 매수한 종목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성신양해가 최근에 좀 윗꼬리도 달고요. 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출렁이 있는데 그만큼 단기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눈에 많이 가는 종목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유행했었던 이 영일만 관련주죠. 네. 네, 그래서 이 가스전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나 지금 사실 가스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22년도에 영업이익이 18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해 이제 733억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되어지는,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시멘트나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뭐 영업이익 200억, 300억 기록할 때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대까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수익성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단기 테마적인 흐름보다는 이런 실적 기반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하방 경직이 조금 나타났죠.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가 뭐 8,000원에서 8,2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상황, 게다가 거래가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단기 테마가 좀 엮여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지금 만원 구간에 보시면은 여러 차례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윗꼬리로 떨어졌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원 구간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이전에 나왔었던 뭐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만원 구간을 윗꼬리가 아닌 이 양봉 캔들 자체 몸통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챙기지 않고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만 원 구간대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로 잡으시면서 이 저항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요즘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건설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주말간 또 트럼프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이나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건설주들이나 또 이런 시멘트랑 건자재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 구간이 좀 잘 소화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 건자재, 방산주, 인프라 투자 등 이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지금 문자 7788번님 사연 왔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사연 보내주셨고 20만 원의 비중 50%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는데 비중을 줄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그래도 꿈틀꿈틀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조금 걱정되시나 봐요. 그래서 오르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건설, 건자재, 방산 쪽
보라고 그게 네. 방산주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게요. K방산의 위력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인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요. 네. 비중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렇게, 아니다. 네,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뭐 작년부터 방산은 K방산이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K9을 기반으로 계속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5개년 연속해서 성장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이제 매출액이 9조 3천억 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조로 이제 10조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6,900억에서 이제 9천억대로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대부터 시작해서 지난해는 7%대, 근데 이제 올해는 8%대로 지금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우 전쟁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 세계 이 방산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 정부에서 지출하는 그 세금 자체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산에 투자하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출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성장성이 남아있는 게 이 방산이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하다라는 이슈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구간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5일 10일 이평선이 지금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안 된다면 쭉 한번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이슈들 너무 좋잖아요.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문자 볼까요? 6567번님입니다. 부광약품입니다. 7,5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면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이 왔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완전 정반대 우하향입니다. 네. 완전 짝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와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소외받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 진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잘 목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사실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상 이슈가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런 주가 하락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부강약품의 이제 실적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19년도 때를 보게 되면은 흑자를 보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또 이런 임상에 대한 투자를 또 하게 되면서 갑자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부강약품이나 뭐 광동제약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실적은 부진해지고 또 임상 실패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주가 모멘텀을 지금 확 잃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 번씩 급등을 좀 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8,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또 임상 실패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주가가 확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우하향이 나오는, 그 다음에 최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차트가 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전에 음봉에서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전에 담았었던 물량 혹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왔었던 그런 물량들마저도 이 구간에서 다 나와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리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점을 깬다면은 사실 지금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적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임상 재료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차익이 아니라 이게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차트가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1%씩 떨어지는 혹은 0. 몇 %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무서운 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또 다음날 0. 몇 %? 이 정도는 괜찮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온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을 하시고 좀 교체를 해나가시는 방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감한 좀 선택이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서 좀 힘내시고요. 저희가 선물로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면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내일도 그리고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15분부터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매일매일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또 강호진 전문가님의 또 추천 종목들 얼마나 또 흐름이 좋은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상승률 만나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수익의 맛입니다. 탑5 종목들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현이야 6월 24일에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14%대까지 껑충, 리가켄바이오 계속 오릅니다. 20%, SX 그린로지스는 32%대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하나씩 리뷰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꽉 채웠어요, 표를. 모두 다 상승률이 좋은데, 자,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리가캠 바이오부터 볼게요. 20.78%인데,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1차 목표가 달성 후에도 우상향입니다. 자, 2만원까지 또 목표가를 가져가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홀딩하면서 킵고잉 갈까요? 네, 지금은 이제 막 9만 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수급이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11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5일이평선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키 맞추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나 혹은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수급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약바이오나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 전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150에 관련된 그리고 뭐 ADC와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이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이 쏟아지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적인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탈을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뭐 조정이 나왔지만 10일 이평선 딛고 다시 올라왔죠. 이런 것처럼 신고가 종목들은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구간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 10일 이평선 단기적인 또 이런 부분의 구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9만 원 2차 목표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주가도 빙그레 하면서 오늘 강세입니다. 빙그레 살펴볼게요. 정말 불볕더위 속에서 주가는 아직 근데 뭔가 시원한 느낌은 들진 않아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투자자분들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네, 지금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점 찍고 계속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그쵸.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수산주들이 한번 움직이기도 했고 또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 번의 지지는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뭐 메로나나 이제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수출이 계속적으로 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대로 좀 홀딩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구간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여전히 그 유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식품주 안에서 높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빠졌던 구간이죠. 다시 한번 매수가 89,000원이니까 이때 재진입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빙그레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수익에만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지 이제 리뷰를 해서 추천주 정리를 해봤다면 앞으로 봐야 될 업종,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힌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키읔, 이응, 지읒 세 글자의 종목인데 강호진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필러와 관련된 이 K-뷰티와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네. 많은 분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뷰티 좀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휴가 가기 전에. 네. 그런 비슷한 건가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피부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피부가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뭐 요즘 워낙에 사실 필러와 같은 이런 시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뭐 접근성도 그쵸. 굉장히 좀 쉬워졌고, 네. 사실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저기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필러나 이런 시술을 받기 위해서도 많이 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도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강남이나 뭐 명동 이런 데만 나가 보더라도 사실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진짜 네.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서 네. 힌트 보고 시청자분이 코인주다 음.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네. 다양한데 알겠습니다. 뷰티 쪽의 종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입주, 코인주, 케어젠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중에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뭐 또 이 댓글과 그리고 정답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네,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코인주고, 네. 네, 정답은 이제 케어젠이 맞습니다. 네, 두 분 네. 너무너무 기분 좋게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 계속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러나 이제 화장품,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건기식까지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외 수출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뭐 매출액이 사실 굉장히 꾸준해요. 실적이 뭐 600억대 계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92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뭐 300억대를 기록하다가 작년에는 400억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순증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역시나 지금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뭐 필러라든지 그게 이제 피부 필러도 있고 또 이 두피 혹은 이 탈모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필러까지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 그래요? 중에 하나예요. 네, 게다가 이제 중동으로 지금 최근에 수출 계약이 좀 나왔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규모가 한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케어젠이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이 논바운딩 그 체결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행해야 되는 그 강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것만 이제 로열티를 받고 판매 대금을 좀 받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1,800억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고 해서 실제로 매출이 1,800억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실망감을 많이 들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800억 공급 계약이 나왔지만 실제 이행률이 뭐 몇십 %밖에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처음 공급 계약 대비해서는 또 적은 이행이 좀 진행이 됐다라 할지라도 이 매출액,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순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탈모랑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탈모에 대한 이 제품들 그래서 건기식이라든지 혹은 이 필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뭐 탈모 샴푸 뭐 이런 것들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CE를 좀 획득한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케어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뭐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반토막이 좀 넘게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만 원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실적 기반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뭐 요즘 이슈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K뷰티와 관련된 기업들 지금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실적 호조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이제 주가를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재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더라도 사실 부채 비율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000%나 됩니다. 근데 또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50%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한 번은 좀 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가격 그다음에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3,000원에서 23,500원 구간으로 한번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단기 이제 고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5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단기 저점 구간인 21,0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러까지 뷰티까지는 좀 알았는데 두피에도 필러를 또 사용한다라는 거 탈모 필러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40, 60 남성들도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500원, 손절 라인은 21,000원 그리고 지금 매수가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개맛 오늘은 케어젠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강호진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도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술개맛 또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또 오후장 킥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승 출발을 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을 해줬지만 주말 사이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 영향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 업종은 방산주가 단연 올라와 있습니다. 총선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분기 방산업체 실적들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요즘이고 이 수출 파이프라인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귀 쪽에 이 피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죠.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주들 상승 출발을 해서 현재도 그 급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등의 국가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먼저 웨이브 일렉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7.6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산주 대표주인 LIG 넥스원도 1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산 유도 로켓 비궁이 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가 됐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미국 쪽으로 수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즘 최근 증권가의 호평을 받고 있는 현대 로템도 이 2거래일 만에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4거래일 만에 5%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업종으로 방산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2차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멀어져가는 IRA 수혜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소식에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차전지 테마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표 수혜주였죠. 자, 대표 2차전지 관련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3%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비엠도 1.18%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나 1% 그리고 많게는 3% 가까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산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정신 산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피격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합권에서 뚜렷한 주도주 없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 트럼프 피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보면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증시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82억 원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5,5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에도 오늘도 2,682억 원 순매도를 좀 하면서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2,800억대 중반에서 좀 머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우선 좀 떨어졌어요, 많이.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적었던 거래대금이 7월 8일이 9조 9천억이었거든요. 한 1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물론 이제 장 끝날 때까지 2시간 반이 남았지만 거래대금이 8조 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14조 원대였다라는 점을 본다라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고 이 점이 있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좀 위에서 좀 매도를 하고 기관은 아래에서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락폭이 근데 깊진 않아요.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깊진 않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반등했죠. 반등했지만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SK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 국내에서는 좀 머무는 그런 모습들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죠. 그리고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3.5% 정도, 삼성 SDI가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하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악영향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지지율이 원래도 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피격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좀 악재, 좀 좋지 않은 그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시장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영향을 국내 증시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죠. 국내에서도 금융업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4대 은행 지주들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영향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매일 봐야 됩니다. 24년도.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느냐,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줄이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반도체 다음으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게 2차 전지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지금 하락 중인데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늘 증시의 하락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 실적을 바라볼 때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이 경기를 바라보는 혹은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좋지 않게 나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증시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경기에 대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이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bad news is good news에서 bad news is bad news가 됐죠. 시장이 좀 정상적이 됐죠.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와 실적에 있어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9월 금리 인하는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거의 한다라고 보시고요.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게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제한되어서 실적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맛있는 이슈 분석 주슐랭 또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슈를 함께 또 재밌게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과연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룰지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학개미의 증권사는 방긋 웃습니다. 이제 주식 이민 명과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학개미들이 좀 방긋 웃고 있는데 그거의 이유가 증권사들이 뭐 수수료에 대한 정말 메리트가 크다라는 예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5대 증권사,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런 커다란 증권사들은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9,519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년 동기로 14.89%가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이주연 대표님, 증권사들이요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했는지 폭발적인 증가의 배경 몇 가지만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일단 뭐 증시는 뭐 많이 올랐는데 일부 종목군들에만 쏠림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좀 괴리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상승이 나온다라는 뭐 소문을 듣고 좀 미국 증시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
인정하시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또 종목들 자체도 AI라던가 또 반도체 이거를 상승을 주도하는 게 또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 이렇게 따라서 조금 올라가고 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그냥 미국 증시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탈해서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현재도.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주식 결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해외 결제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썼죠. 근데 이번에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어우,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가 있는 게 일단 국내 주식 약정이 좀 감소했는데 해외 주식 약정이 반대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이번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또 이렇게 호황을 또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큰 폭의 수익성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일단은 증권 기업들의 어떤 주식의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증권사들도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호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이제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을 떠나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소확개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얘기가 대형 주도주 쏠림으로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하다. 엔비디아 너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바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금 미 증시 호황에 계속 같이 이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대 증권사의 순이익도 폭발적인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주식의 이민에는 아마 그 미국 주식의 대폭 강렬한 또 상승세가 주도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얘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시 화랑에서도 소형,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반대로 오히려 신용 등급 하락 여파로 인해서 하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적 하락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왜 네네. 다른 대형 증권사랑은 좀 다르게 이런 흐름이 이어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증권사들의 좀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들이 부동산 PF 사건. 그쵸. 네, 이 부동산 PF 네. 사건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뭐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을 악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올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을 놓고 보면요, 채권보다 오히려 주식 비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원래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채권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주식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일부 밸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회복세 부분들이 상반기부터 이미 실적으로 찍혔던 부분들이고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올해는 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상반기에 좀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결국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위탁 매매가 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수료 이익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중소형, 특히 이제 좀 작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대형 증권사 대비 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려감이 남는 부분들은 대형 증권사 좀 다르게 부동산 금융 쪽에 대한 중심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PF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네요. 네, 그 전에 이미 부동산 금융 쪽에 대한 사업 진위를 좀 넓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증권사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다른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 위탁 매매에 대한 뭐 비중을 높인다라든지 뭐 수탁 매매 비중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 중심을 이어나갔다 하게 되면은 네. 중소형 증권사들 그 반대로 움직였던 스탠스를 유지를 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대형 증권사들 대비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박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 성격을 잡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럼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이유는 다른 섹터들이나 다른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올 때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마음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권주나 은행주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시기에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권주들의. 결국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일본 증시에서 이미 한번 맞았거든요. 일본 증시가 밸류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닥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해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했던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도 밸류 포로인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 부분들을 증가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왔던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은행주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주잔고 결국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증권사나 은행 쪽으로 좀 많은 매수 심리가 좀 몰렸다고 보면 되시고요. 반대로 그러면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좀 실적이 회복이 될 거라는 부분들은 딱히 저도 가망은 아직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와야만이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중소형 증권사들이고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증권사들이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부분들은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 운용 역량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채권 운용 역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채권 부분들의 능력이 만약에 좀 좋아졌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일부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 금융 쪽에 집중해왔던 중소형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좀 유지를 시켰고 바닥을 다졌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또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채권 운용 능력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중소형 증권사에 만약에 투자 전략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굳이 지금 중소형주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은 대형 증권사에 오히려 계속해서 수탁 매매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 매매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쪽의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를 잡아봤을 때도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되려면 일단은 채권 운용 역량이 중소형주 지금 증권주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역량이 킥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혹시 들고 계시거나 혹시 관심 있었던 분들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6월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굉장히 해외로 도피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주연 대표님?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금투세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이 좀 엇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이 금투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5천만 원까지 무슨 이익 5천만 원까지 난 사람들 대상인데 뭐 그렇게까지 돈을 버는 뭐 개미들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그 주식 쪽으로만 한정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거고 일단은 뭐 채권이라던가 그리고 뭐 해외 주식까지 이제 합쳐서 보게 되면은요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이제 250만 원입니다. 그럼 그걸 넘어가면은 또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세금 그 채권 쪽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체가 50조 원 정도 된다고 일단은 하는데 이런 규모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뭐 자녀 명의 계좌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연말 정산을 하게 됐을 때 인적 공제에서 또 제외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 뭐 큰손들이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된다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이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아까 뭐 서학개미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해외 증시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뭐
뭐 상대적으로 계속 저평가돼 있는 상황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질려서 떠나는 건데 이 금투세 관련해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또 시장에서는 또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한 어떤 잠재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금투세에 대한 뭐 재검토를 하겠다, 뭐 유예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긴 해야죠. 지켜는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긴 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면 떠나겠냐.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다. 깔끔하게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 전에 좀 담아봐야 할 월요일이잖아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최진우 본부장의 원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야, 정말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즐비한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삼성증권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은 삼성증권인데 오늘 마감 전에 담아야 하는 종목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일단 증권주들이 지금 가는 부분들은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고 그런 부분들이 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를 계속 자극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세법 개정안 발표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쪽에 또 많은 자금들이 쏠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증권주들의 성격 부분들, 결국 증권주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일단 탑픽을 보게 되면은 결국 위탁 매매 비중이 높은 기업을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의 좀 수익성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아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을 놓고 봐야겠죠. 그럼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에 좀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배당금에 대한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위탁 매매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장 마감에도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뭐 수급적인 모습만 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연일 매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지금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2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투신이나 뭐 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900억 넘게 연기금이 지금 1,000억 넘게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그냥 월봉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 부근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꾸준하게 저점을 내려왔던 그 추세도 돌파를 해주면서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일봉으로 볼 때는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월봉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증권주들 대비해서는 삼성증권이 수익성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여지가 높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의 시점에서도 계속 매수세를 유발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들이 결국 밀릴 만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손익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좀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오늘 장 마감 전에 내가 금융주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담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탑픽은 삼성증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증권사들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위탁 매매 비중 이 부분들을 무조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삼성증권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위탁 매매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증권을 원픽으로 뽑으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를 본다면 위탁 매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큰 매력인 것 같고요. 향후에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원픽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융주 안에서도 KB금융에 대해서 더 매력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얘기해 주셨던 삼성증권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아하세요? 원픽을 뽑는다면 혹시? 저는 키움증권을 키움증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10명 중에 6명 이상은 한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저도 키움증권을 쓰고 있기는 한데 네네. 일단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일단 컨센서스가 괜찮게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물대 부담은 좀 덜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주가를 하방으로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또 키움증권 얘기해 주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비빅. 금리 인하로 이젠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이제 상승세를 좀 이끌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옵니다. 근데 지금 비빅이란 무엇인지, 왜 투자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BBIG라고 하면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는 뭐였죠? 태조 이방원이었나? 그것도 그거 있고 굉장히 뭐. 저도 센세이션 했거든요. 예, 뭐 차은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상승장에서 거의 상승장을 주도했던 그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배터리 그리고 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묶어가지고 BBIG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ETF도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좀 그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전에 상승할 때 받았던 그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이제 뭐 반등의 여력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실망감의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많이 이슈가 됐던 카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종목들은 뭐 그 신고가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바닥에서 기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대에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막 태조 이방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앞으로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적상으로 어떻게 좀 보여주지 못한다, 가시성이 없다라고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크게 빠지고 다시 재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전에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뭐 성장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뭐 그랬었지만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성장주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그쵸. 있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 계속해서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너무 뭐 성장에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게 실적이 가시성이 있느냐,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좀 눈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강했었던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방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반에서 뭐 태양광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때문에 갈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신성장 동력이 있다던가 그리고 실적상으로 모멘텀이 있다던가 이런 종목군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네. 여전하다. 앞으로도 미래도요. 네.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이 유효한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소외받고 있지만 다시 좀 주목받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연결고리를 지어주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2800선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 BBIG만 하락을 변치 못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도 살짝 얘기해 주신 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얘기들 슬쩍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럼 관련되어 있는 그 섹터 내 종목들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편하게 준비하신 거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순환매 장세가 빠르다라는 부분들. 결국에 지금 상반기 때 좀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럼 상반기 때 주도했던 섹터들의 투심이 조금씩 악화가 되면서 네. 그간 좀 쉬었던 업종들, 즉 소외됐던 업종 쪽에 지금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뭐 오늘 시장만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뭐 건설주들 계속해서 지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 이렇게 시장에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증시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정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수를 계속해서 좀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증시이긴 했었지만 반도체가 하반기까지 이끌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소외됐던 업종들이 더더욱 타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반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에 베팅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강했던 BBIG 업종들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차전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은 다졌다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2차 전지를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은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결국에 양극재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결국 실적에 대한 부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 상승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지금 모멘텀이 부재했던 부분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결국 2차 전지 올라갈 산업군 아니냐, 성장할 산업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엄청나게 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메이저들의 투심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일부 지금 자리에서 뭐 횡보, 보합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기서 이제 반대로 2차 전지 업종에 조금씩 반등 시그널 이슈가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반응, 즉 민감도 역할 부분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봐도 현대차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판매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 EV3 결국 저가형 전기차 시장인데 지금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LFP 배터리 쪽입니다. 네. 그럼 LFP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 삼원계 쪽에서의 좀 집중을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가형 시장에서 결국 지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의 비아디 기업이거든요. 비아디가 워낙 저가형 쪽에서는 우리가 삼원계에 집중할 때 저가형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LFP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 여부까지는 시간적인 텀을 좀 두긴 해야겠지만 결국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그리고 EV3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성공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때 2차 전지 또 반등 시그널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내가 좀 기능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게임주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 90%, 80% 이상 게임주에 다 물려 있습니다. 네네. 웬만하면 게임주에 지금 거의 다 물려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게임주들이 반등이 못 나와주고 계속 좀 밀렸던 부분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도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게임주들이 지금 신작 라인업이 꽤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거기에 7월 게임스컴까지 기대감이 들어와 있고 물론 이제 시프트업이 지금 상장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하반기에 신작 라인업들이 좀
좀 몰려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반기 대비 상저하고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있어서 저는 결국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좀 반등 기조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인터넷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이 나와주기엔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본 사업 부분들이 실적은 회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AI 쪽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실적이 찍히는 그 시점이 저는 네이버가 반등이 들어와줄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BBI 업종 중에서 최선호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저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아니면 좀 게임주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았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실적 개선 모멘텀이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 BBIG 업종들 내에서는 아직은 인터넷은 좀 후순위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반대로 2차 전지나 게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 때도 그래도 순환매 랠리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쪽 업종 좀 주목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조금씩은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해볼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면치 못했던 거는 아마 시장에 대한 흐름들 때문이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오면서 다시 또 부각받고 있는 것 같다. 그 안에서는 게임, 바이오, 2차 전지를 좀 그래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는 게임, 바이오 관련해서 또 얘기를 긍정적으로 2차 전지까지 해주셨는데, 이 관련 BBIG 섹터 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뭐 섹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투자자들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요거 조금씩 코멘트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많죠. 것 같아서 네. 아마 거기까지 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천천히 반등하는 거를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좀 눈을 돌려보셔야 되는 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종목들이 뭐 다 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일부 종목군들에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이죠. 네, 그런 모멘텀이 유효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8월 22일에 일정이 있는데 오스코텍이랑 같이 렉나자랑 아미반타맙 FDA 승인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좀 상승 탄력이 보여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MSCI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알테오젠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좀 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만큼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올해 안에 전임상 파이프라인 중 최소 2개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이중항체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한 또 이슈가 있을 걸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안에서 좀 모멘텀이 있고 일정들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올해 안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트럼프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느냐 이랬을 때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꼽히기도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 대한 걸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트럼프는 반대로 다소 좀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좀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슈 파이프라인의 일정주까지 정리를 해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 안에서 이제 또 미래성장의 어떤 장, 오늘 마감장에 담아봐야 될 BBIG 관련주 어떤 걸 보고 계신지 이주연 대표님의 원픽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디어유,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픽은요. 동국제약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왜 눈여겨보시는지 이주연 대표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마데카솔 그리고 뭐 신시아 이런 거를 이제 파는 기업인데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뷰티 디바이스랑 화장품 쪽에서도 수익성이 꽤나 잘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랑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성장이 좀 드러날 걸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화장품은 이 마데카솔에 테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테카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앞으로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뷰티 디바이스.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도 함께 좀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수익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그 경쟁사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이제 그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나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알맞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이 마감 전에 담아야 될 종목으로 동국제약 이해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이미 동국제약 샀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들으신 아이디어로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